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에브비도 이 3분기 실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미 2분기 실적 업데이트에서 이 많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 3분기는 주요한 것들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비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한번 보고 오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에브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성장한 243억 3,400만 달러, 이 한화로는 16조 8,500억 정도, 이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준수한 성장이죠. 특히나 이 매출 원가는 줄이고 이 판매를 늘렸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업이익과 이 순이익은 이 레버리지 효과로 상당폭 증가했습니다. 제품별로 한번 볼게요. 휴미라부터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휴미라의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세일즈는 증가하고 이 특허가 풀린 인터내셔널은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터내셔널의 감소폭인데 2019년부터 이 특허가 만료 후 이 본격적인 감소를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미국 특허 만료 시 이 세일즈 감소의 레깅 타임을 얼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이 세일즈 임팩을 휴미라가 받기 시작하겠지만 이 매출액이 절반가량 깨지는 그렇기 위해서는 한 4년 정도 필요할 테니까 그때까지 에브비가 준비만 된다면 이제는 완연히 우려에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4년 정도까지 깨지는까지 시간을 더한다고 하면은 거의 2028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에브비가 가진 선택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스카이리치와 림보크 같은 경우에는 림보크가 시장 철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023년까지 이 합산 매출이 이 80억 달러 정도 나와준다면 이 성공적인 휴미라 방어전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림보크가 시장 철수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잭 이니비터를 파는 회사들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워닝박스 달고 시장에서 계속 이 플레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브루비카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품 진입을 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이미 현재 매출이 2024년부터 2025년에 나올 그럴 세일즈가 이미 당겨서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퇴 없이 한 자릿수 세일즈 증가를 이뤄주면 됩니다. 로쉬와 공동 세일즈하는 벤클락스타는 인브루비카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저응증을 확대했고 이 성장세에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브루비카와 벤클라스타의 병용 임상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방어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보톡스 에스테틱과 세라피틱 매출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에브비에서도 밝혔듯이 완연하게 이쪽 시장이 이 코비드 이슈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3분기 중요한 이슈는 이 조현병 치료제인 이 브레이라와 그리고 편두통 치료제인 우브렐비에 있습니다. 조현병 치료제인 브레이라는 앞서 제가 2분기 실적 업데이트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 매출을 급속하게 끌어올려서 3분기 만에 10억 달러의 매출을 돌파를 했고 이번 분기에는 우울증 관련 적응증까지 확장을 해서 향후 매출 추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구용 CGRP 치료제인 우브렐비는 런칭 2년차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이 경구용 제자라는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사용 경쟁품들을 한번 볼게요. 네, 기존의 CGRP의 선두주자는 릴리의 엠갈리티였는데 엠갈리티는 2분기 매출보다 이 3분기의 매출이 빠지면서 1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냈습니다. 우브렐비가 3분기에 1억 6,200만 달러의 매출을 냈으니까 역전되었다고 봐야겠죠. 이 토탈 마켓과 비교를 해봐도 이 그래프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좀 플랫하게 보이지만 이 내년 정도 가면 트렌드 하락을 보일 공산이 큽니다. 테바로 넘어가 볼게요. 테바의 아조비는 이 런치 이후에 꾸준하게 마켓 점유율을 올리고 있고 이 경쟁품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뺏어오고 있습니다. 이 뺏어오고 있는 약제는 엠갈리티와 이 에이모빅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명히 빠지는 애들도 있을 텐데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노바티스와 암젠이 공동 세일즈하는 에이모빅은 큰 이슈도 있지만 이번에 매출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이 슬라이드는 준비를 안 했고요. 다시 이 매출을 살려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장은 이 테바의 아조비와 이 에브비의 우비렐비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모비렐비 또한 이 에브비 신경계 매출에 부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에브비의 뉴로사이언스 이 파트도 이 매출액이 계속해서 커질 공산이 큽니다. 에브비의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면 이 순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캐시플로, 그러니까 프리 캐시플로까지 보려면 이 자본적 지출의 운전자본 변동을 빼주어야 하는데, 이 제약사의 경우 이 자본적 지출의 비즈니스의 인수나 약병, 라이선스인이나 콜라보레이션 이익 변경 등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프리 캐시플로우가 오히려 더 왜곡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글로벌 제약 기업을 볼 때 매출액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체크하면서 이 나머지 자본적 지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매출액도 품목이나 회사 인수 등으로 이 투자자의 눈을 교묘히 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비즈니스 상황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기에도 벅차서 제약바이오 위주로 업데이트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에브비는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2023년 말 이후 2024년에 충분히 다시 한번 대규모 딜을 일으킬 현금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에브비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즈니스 주요 업데이트 중 하나는 역시나 이번 9월에 FDA로부터 이 잭 이니비터 제재들이 이 워닝박스와 관련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이 제품 매출에 타격을 줄 만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일단 FDA 결정이 처음 시장에 진입한 이 잭1 이니비터인 화이자의 젤란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잭 이니비터라는 클래스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별 약제별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노바티스의 잭 이니비터인 자카비의 경우 이 혈액암 환자의 이식편대 숙주병에 추가적으로 적응증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일단 회사들이 전격적으로 시장 철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우리가 에브비 주주라면 림보크가 시장에서 철수했을 상황도 가정을 해서 이 에브비를 밸류에이션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 정말 재미있는 약제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에브비의 신약 승인 중에는 이 뷰티라는 약제의 신약 승인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월 29일 릴리즈 되었으니까 얼마 안 됐죠, 정말. 이 약제는 기존에 다른 질환에서 쓰던 필로카르피라는 제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노안 치료제로 최초로 승인이 되었는데, 이미 기반이 되는 3상 임상인 제미니 임상이 2020년에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허가 결정이 생각보다 늦게 나와서 저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안정성에도 큰 이슈가 없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아직까지 매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정도로 정말 비교 대상이 없는 약제이기 때문에 노안치료제는 처음이니까요. 이 약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 한 번 투약으로 15분 만에 시력이 개선된다라고 하니까 이 제품의 성공은 결국 대중의 심리와 이 마케팅의 싸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궁금해서 안과 선생님께 이거 한번 문의해 봤는데, 사람들이 이 약을 얼마나 좋아할 것이냐라가 이게 굉장히 제품 성공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마케팅이 아마 공을 들이면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대박 제품이 하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만 임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 제품을 만나보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회사도 미국에서 판매 상황을 보고 미국 이외 임상을 드라이브 걸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40세부터 55세 사이의 노안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배당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에브비는 2022년 배당금 증액을 발표했고요. 2021년 분기당 1.3달러 대비 분기당 0.11달러 증액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1.41달러 분기당 받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 대비 8.46% 증액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 상승률은 비트할 수준으로 발표를 했고 116달러
기준으로 해서는 이 포워드 시가 배당률이 이 4.86%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나쁘지 않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봅니다. 물론 100달러 밑에서 이 사신 분들이라면 이 실질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습니다. 네, 형들 이제 중요한 이슈들은 다 업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에브비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한번 해보면 네, 이제는 정말 쓸데없이 에브비 걱정하지 말자가 될 듯합니다. 에브비 주주분들이라면 보유할 이유가 충분하고요. 에브비를 포트에 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또 많이 올랐지만 이 밸류에이션상 포트 한 켠에 조금 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8, 90달러대에 비하면 이 주가의 단기 변동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감안하시길 바래요. 그럼 에브비 3분기 실적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우리 장수해요. 근데 뭐 늘 고기가 늘 잡히면 오히려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많이 확 잡혔다가도 어쩔 때는 또 안 잡히고 이러니까 그 잡혔을 때 희열이 더 큰 법이잖아. 그런 게 좀 인생하고 닮아 있는 거 아닐까 싶어. 막 집착하고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원래 세상이라는 게.